안녕하십니까. 30118 조혜준입니다. 지금부터 언어생활 탐구 보고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탐구 주제는 반모음의 의문론적 지위에 관한 고찰, 반모음과 이중모음을 중심으로입니다. 관련 단원명은 2016 수능특강 언어 매체 12부터 13페이지입니다. 탐구 동기, 탐구 내용 요약, 보안사항, 느낀 점은 본문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차례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 및 제언으로 구성되고 본론은 최소 대립상을 이용한 분석, 상보적 분포 관점에서의 접근, 이중모음의 음소 여부로 구성됩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음무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가장 작은 소리 단위입니다. 음무는 음소와 운소로 나누는데 국어의 음운을 연구하거나 공부할 때 그 역점은 음소, 즉 분절음에 있습니다. 음소에 이어 관련하여 항상 등장하는 것이 최소 대립상 개념입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단어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요소는 모두 같고 오직 한 가지 의문에 의해서만 의미가 구별되는 단어의 쌍을 의미합니다. 이 최소 대립상의 예시에 관해 생각해 보던 중 한 가지 쉽게 풀리지 않는 질문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아와 야를 최소 대립상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는 단모음이지만 야는 반모음 제이와 단모음 아가 결합한 이중모음이라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찾아보니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는 견해와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각각의 관점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제 나름대로 반모음을 의문으로 규정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고자 했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는 최소 대립상을 이용한 분석입니다. 우선 음소에 관해 보다 자세히 정의해야 했습니다. 음소는 의미 변별의 기능을 가진 추상적인 말소리입니다. 즉, 단순히 음성학적으로 분석이 된다고 해서 해당 말소리를 음소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음소를 판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이 최소 대립상입니다. 앞서 언급한 음소는 의미 변별 기능을 가지고 의미 변별이란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들이 그 말소리를 다른 말소리로 바꾸어 다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음소를 판별하기 위해 최소 대립상이 널리 쓰이는 이유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음들을 교체했을 때 최소 대립상이 형성된다면 그 음들은 각각 별개의 음소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관해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원과 연, 연어와 언어, 가구와 야구, 귤과 굴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소 일상의 원리를 이용하여 반모음이 음소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모음이 음소라는 점을 증명하는 일은 음소 목록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음소 단위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므로 최소 대립상의 원리만으로는 반모음의 음소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보적 분포 관점의 접근입니다. 앞서 알아본 내용을 통해 최소 대립상만으로는 반모음의 의문론적 지위를 규명하기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모음의 음소 여부와 관련해 최소 대립상 이외에 다른 것들을 따져보고자 했고 상보적 분포와 문자적 관점이 그것이었습니다. 상보적 분포는 한 쌍의 언어음이나 언어 형식에서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음성이나 형태가 상보적 분포를 이루는 것을 변이음, 이 형태라고도 합니다. 이 상보적 분포에 대해 최소 대입상과 비슷하게 예시를 통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또한 문자적 관점에 대해서도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반모음의 의문론적 지위를 규명하기에는 부족해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반모음이 음소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듯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인정할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이중모음의 음소 여부입니다. 우선 이중모음은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서로 교체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이 모음들은 초성이 없는 경우에는 주로 이중모음으로 실현되고 초성 뒤에서는 주로 단모음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렇게 초성 뒤에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교체돼도 의미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의 교체에도 의미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때 두 말소리는 의미 변별 기능을 상실했다고 간주됩니다. 즉, 최소 대립상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쇠붙이, 기망에 같은 단어를 발음해 보면 왜, 위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든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든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어 화자들은 교체되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다른 소리로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한 소리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단모음과 이중모음, 왜, 위를 각각 한 음소의 변의음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은 단모음과 이중모음 중 어느 쪽을 음소로 규정해야 하는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초성이 없을 때는 이중모음으로, 초성 뒤에서는 이중모음 또는 단모음으로 수의적으로 발음합니다. 따라서 분포가 넓은 이중모음을 음소로 설정하고 단모음을 이중모음의 변이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중모음으로부터 단모음이 도출되는 것이라면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모음이 음소라면 이중모음은 두 음소가 될 텐데 두 음소와 한 음소가 변이음 관계를 이룰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입니다. 이번 탐구는 국어의 반모음이 음소인지 아닌지 그 의문론적 지위에 관해 호기심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부하면서 제가 가진 지식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 알아보았고 상보적 분포를 통해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할 근거를 찾아보았지만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지점에서 반모음이 아닌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인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단모음을 이중모음의 변이음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에 관한 비판도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이라는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는 음들이 변이음 관계에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 또한 변이음 관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반모음을 독립된 음소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과 국어 음운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중모음을 하나의 음소로 보지 않으면 이중모음과 단모음의 자율변이 관계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사실 이번 탐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제 탐구 주제에 관한 생각은 탐구 결과와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반모음을 음소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탐구를 진행하고 깊이 있는 학문적 견해들을 살피면서 제가 본래 가지고 있던 생각이 타당하다고 할 만한 근거가 충분히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학문 앞에서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고 겸손한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탐구는 반모음을 음소로 규명하지 않았으나 아직까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인 만큼 이 탐구의 결과도 확실한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며 앞으로 어떤 학문적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어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배움의 자세까지 배워갈 수 있었던 이번 탐구는 아주 유익한 경험으로서 남을 것이 분명합니다. 참고 문헌 및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